번외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번외편. 예, 지금 최승호 PD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최승호 프로듀서, 예, 한테 persuading, 예, 설득하고, demanding, 요구하는, 예,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 뭐, 우리 최승호 PD만큼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또 저널리스트도 드물고요. 또 그동안 참 많은 역할도 하셨고, 또 MBC 사장까지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최 PD 정도 되는 분은 상세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풀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과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의 제가 번외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번외편. 지금 계속 제가 작년에 항소심 법정에서 최후 진술로 했던 자료를 가지고 쭉 이제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12번까지 했고 오늘은 13번부터 시작할 건데요. 요 번외편 다음에 13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번외편은 뭐냐면요. 지금 시점에 중요하기 때문에 악마 1, 바보 1, 그리고 악마 2 아직도 그들을 모른다라는 제목입니다. 아직도 그를 모른다 우리가. 네, 악마 1, 바보 1, 그리고 악마 2. 악마 1과 악마 2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합니다. 예, 아닙니다. 악마 1과 악마 2는 레벨이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이러스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얼마나 그게 다른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마 2는 악마 1과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 가운데 끼어있는 바보 1은 예, 그걸 모릅니다. 예,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며칠 전, 6월 20일이네요.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북한 소행 정부 입장 재확인 하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참 질문한 사람이나 대답한 사람이나 질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외국 전문가까지 초청해 이 문제를 정리했다며 입장을 바꿀 상황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우리 김부겸 총리 이 내용이 대통령님께 보고를 했거나 대통령님께 재가를 받았거나 이러한 발언을 하겠다고 대통령님께 보고를 하고 이 발언을 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 책임질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말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검토했다가 접은 거에 대해서 전직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한 분이 소신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혼란과 균열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이제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 김부겸 총리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말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만은 이거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에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천안함 사건의 조작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이명박 정부로부터 또는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로부터 그 연속된 국방부로부터 또는 그로부터 흘러 들어온 내용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를 통해서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께 진실은 이러저러저러한데 미국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고 저렇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러한 것이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한다면 죽는 길이죠. 죽는 길입니다. 악마 원과 어떠한 이유에서든 결탁을 했거나 공범관계가 되거나 은닉 감추어 주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악마 원한테 그대로 이용당하는 바보 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공동의 책임이 됩니다.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떠안아서 그들의 이렇게 국회에서
북한의 소행임을 재확인하는 국무총리나 되는 사람이 이걸 재확인해주는 이런 바보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만에 하나 악마2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악마2. 예, 악마2는 악마1과 레벨이 다릅니다. 그 악마2의 지금 제일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죠. 검찰 출신이에요. 그 검찰 출신이 이명박도 구속을 시킨 사람이에요. 박근혜도 구속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들로부터 어떠한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악마2가 정권을 잡으면 이 문제를 보호하고 감싸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악마1과 바보1을 한꺼번에 쓸어버립니다. 그게 악마2입니다. 2가 왜 2입니까? 레벨 2로 업그레이드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어저께 댓글 가운데 제가 이제 그 밤에 좀 댓글로 궁금한 내용들이나 이런 게 또 우리 또 반응이 어떠신지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한테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답글을 하기 위해서, 뭐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 뭐 둥그런 해치, 천안함에도 둥그런 해치 있다더라, 뭐 불이게 그게 둥그런 해치가 없는 선박은 없습니다. 통통배 말고는 적어도 철선으로 뭐 1000톤, 2000톤 넘어가는 모든 선박은 둥그런 해치가 있습니다. 어떨 때 비상적인 비상 사용 용도로 있습니다. 천안함처럼 사각문이 사람이 서서 걸어 들어가는 게 뚱뻥뻥뻥 뚫려 있는데 모타로 비상으로 되어 있는 원 해치를 열어가면서 그리 들어가는가 말입니다. 그것도 산소통으로 울러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역 UDT 대원들이 들어갔던 원형 해치는 잠수함 해치였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안함 함수는 옆으로 90도 누워있기 때문에 사각 해치는 그냥 들어가면 되지만 원형으로 된 비상 해치는 사이즈도 작지만 옆으로 또 있게 돼 더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제시킨 부분인데, 천안함에도 원형 해치가 있다더라, 이딴 논리로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 댓글 달고 있길래 제가 뭐 좀 댓글 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논리입니다. 아마 이 논리는 우리 가족분들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 논리에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어떤 논리냐면,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국제관계, 특히나 이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서 미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양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북한 측에서도 한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북한과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듯이 우리와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북한 측에서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군사적인 미국에서도 그런 것은 30년이 지나게 되면 국방 관련해서는 또 진실이 드러나니 그때는 언제는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식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잖게 밑에다가 댓글 사실은 확 차단시켜버리고 싶었지만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점잖게 댓글을 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참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서 분단된 나라로 남아있는 이유는 그 과거에 중요한 시점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비롯된 것이 있지 않느냐. 자, 우리가 물론 외세도 있고 그런 뭐 국가들과 있고 관계들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자발적 식민주의를 불러오듯이 우리가 알아서 끼는 그런 형태가 반복된다고 하면 불행한 역사는, 응징하지 않은 불행한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저항하고 그에 대해서 맞서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최소한의 자존감이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그러니 나는 접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 이렇게 너른 마음으로 이해심이 많은 그대가 내가 지금 현재 그런 강경한 입장인 것을 이해하시라 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잖게 이야기했지만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은 바보 1에 동조하는 것이고 악마 2가 나타났을 때 악마 1과 바보 1을 한꺼번에 처단할 때 쓸려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악마 2가 다음 대선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한 방에 쓸어내릴 중대한 키를 쥐게 되는데요. 그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들 쓰레기들 싹 쓸어내면서 당신들도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같은 공범관계네?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 남북관계요. 이명박, 박근혜 대변해줄 일 있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깊숙하게 늪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 구조는. 우리 김부겸 총리가 지금 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부겸 총리한테 좀 강경하게 대응할 겁니다. 네. 아니에요, 저거는. 스스로 나는 바보요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악마 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반복하고 새로운 사실 없다고요? 그래요. 지금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새로운 사실 드러난 거 내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 여기서 말한 외국 전문가까지 초청해서 문제를 정리했다고요? 그 당시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보내드린 걸 보고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이 되면 강력하게 재조사를 밀어붙이세요. 만약에 재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조사받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악마 1에 동조하는 바보 1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마 2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 잊었습니다. 네. 저들의 사악함을 아직 몰라요. 네. 저 사람들의 사악함을 아직도 모릅니다. 당해놓고도. 뭐 저 사람들 지금 법적 처리받고 사라졌다고 저 뿌리가 없는 줄 아십니까? 예. 저들과 함께 룸사랑 가서 술 먹고 했던 그 당시에 신참 새파란 애들 지금 전부 중견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겪고도 그때의 수모와 치욕을 벌써 잊었습니까? 예? 바보 1 되지 마십시오. 악마 1과 손잡는 바보 1 되지 마시라고요. 악마 2한테 싹 쓸려나갑니다. 그죠?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논리를 앞세우면서 뭐 진실을 좀 묻어두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썩은 계란 바구니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점점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먹지 못할 썩은 계란들이 바구니 안으로 막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거 우리 한꺼번에 그냥 휙 던지기만 하면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천안함 사건이라는 이 거대한 썩은 계란 바구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는 쓰레기들 쓸어내면 우리나라 정치 정화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온갖 난리를 치면서 저항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이 진실 드러나면 저 사람들의 뿌리는 뿌리 내릴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준석 칭찬 많이 해주죠. 칭찬합니다. 이준석. 똑똑해요. 제2에 감당할 만한 사람 지금 현 민주당에 없습니다. 더 큰 게 뭔지 압니까? 가공된 언론들이 그 사람을 계속 가공하고 있습니다. 신발 한 짝 잃어버리면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고, 할 말 없어서 입 닫고 있으면 침묵하고 묵직한 것이고, 막 떠들면은 발랄한 것이고, 언론들이 분칠갑을 해주기에 난리인데 왜 스타가 안 만들어집니까? 신데렐라가 왜 안 태어납니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뿌리가 없네. 자기가 뿌리 내릴 곳이 사라져 버렸네. 그곳이 완전히 썩어 버렸네.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저 사람들 못 이겨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본질은 그겁니다. 본질은. 내가 지금 왜 여기 서 있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준석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애입니다. 그 정도는 판단할 줄 아는 애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발밑에서부터, 예, 늪으로 푹푹푹 빠져드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 공격하고 그 사람하고 맞짱 떠가지고 할 사람 민주당 내에 깜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